1990년생 청년 정치인. 패기 넘치는 초선 의원의 첫 마디는 늘 기본소득으로 시작한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는 정말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설계할 것인지를 다시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의원은 전 국민의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열정을 가진 사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걸음을 내디딘 용혜인 의원을 만나본다. 21대 국회의 유일한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여성 정치인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안녕하세요. 고요한 아침을 깨우는 커피향이 사무실을 가득 채운다. 선생님, 오늘 아침 좀 일찍 출근하셨네요. 네, 오늘 7시 반부터 저희 기본소득 연구처럼 창립총회랑 세미나가 있어가지고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몇 시에 나오세요? 일정이 있을 때마다 좀 다른데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출근합니다. 용혜인 의원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긴 곳은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이 열리는 세미나실. 이날은 창립 총회가 있는 날이어서인지 유독 세미나실이 분주했다. 그럼 지금부터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창립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은 기본소득과 관련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다. 앞으로 이 모임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과 방법,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어질 것이다. 이 모임에서 용혜인 의원은 연구위원이라는 직책을 맡아 기본소득과 관련된 많은 일정들을 조율하고 이끌어갈 예정이다. 연구관행물 및 도서 발간, 기타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기본소득 연구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많이 진전되고 또 이 4차 산업혁명 이후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 있어야 이 이후에 한국 사회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좀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절박함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 작년 8월 말 9월 초부터 창당을 하자,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을 해서 창당을 했고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21대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용혜인 의원은 소속 당명에서도 드러나듯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분명하다. 제가 이해하는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의 관심 주제이기도 하다. 이번에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특히 그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국민의 기회와 역량을 키우면서 여기에 소득 보장을 결합시킬 것인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고 없이 불어닥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사회는 갑자기 변해버렸다. 기존의 생활이 정지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걱정했고 국회는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 기본소득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됐다. 국회 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4, 5년 만에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자체가 국회에서 많이 확장된 것, 그리고 오늘 이런 연구 포럼까지 만들어진 것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찬성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더 많은 의견들이 만들어지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기본소득의 실현이라는 어떤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핫 이슈로 떠오른 주제이지만 아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그 첫걸음을 뗀 용해인 의원이 점점 더 바빠지는 이유기도 하다. 기본소득 실현을 가장 큰 목표로 활동하는 용해인 의원은 여러 상임위원회를 두고 고민한 끝에 기획재정위원회를 지원했다. 기본소득이 아무래도 국가 재정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이 세금의 문제, 조세 제도와 증세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제도여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소득 논의와도 좀 닿아 있겠다 싶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1순위로 좀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여파로 역성장이 예상되는 시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정말 막중합니다. 네, 제 첫 질의인데 많은 안건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기본소득 도입의 논의가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공론화나 연구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공론화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기본소득이란 과연 무엇일까?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그리고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현금으로 주어지는 소득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조차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이 말은 결국엔 사람들이 소득을 벌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식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사회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이외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계 수입이 필요하고, 그 바탕이 바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더 활발해졌다. 1분기와 2분기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1분기에서 굉장히 하락했던 민간 소비 영역이 2분기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실제로 2분기를 살펴보면 5월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이 분명히 민간 소비를 확장시켰고, 이 민간 소비가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소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선 정치권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 용해인 의원의 소속당은 원외 정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기 위한 연석회의를 결성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 내의 논의를 더욱더 심도 깊게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국회의원이 된 용해인 의원. 용해인 의원이 정치에 직접 뛰어들게 된 계기는 2014년 대학 졸업을 앞둔 시기였다. 그해 봄,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큰 슬픔으로 충격과 비탄에 빠졌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고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을 무렵,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가족 대책위 분께서
이제 믿을 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이거 얘기하러 가자고 해서 청와대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청와대에 갔는데 당연히 만나주지도 않고, 세월호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걱정하는 경제대책회의를 했어요. 유가족들, 이제 믿을 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찾아왔던 유가족들을 길거리에서 밤을 새게 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둬놓고 대통령은 그 안에서 소비 심리 위축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300명 그 바다에서 6시간 동안 죽어가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정부가 있는데 왜 제가 두렵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찰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시 대학생이었던 용해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침묵 행진을 주도했다.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용해인 의원은 정치를 시작했다. 바쁜 오전 업무를 마치고 이제야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긴 사무실. 그러나 용해인 의원은 여전히 바쁘다. 컴퓨터 앞에 자리 잡더니 원고를 써내려가는 용해인 의원. 상무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할 말을 정리하고 있어요. 직접 다 이런 걸 작성하세요? 저는 저의 메시지는 SNS도 그렇고 제가 다 관리를 하는데요. 저의 메시지는 저의 언어로 제가 구성하는 게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씁니다. 굉장히 배발. 별로야? 여기 붉은 별이. 용해인 의원 사무실은 여느 의원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다. 격이 없는 사무실. 의원실 분위기가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의원님. 그런가요? 저 다른 방 분위기를 잘 몰라가지고.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약간 이렇게 가족보다 사실 더 많이 보거든요. 훨씬 많이. 저보다 2살 많아요, 의원님. 하지만 친구죠. 친구니까 친구 해주시면. 친구 아니야? 넌 실망이다. 동료라고 하지 않아요?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대하는 용해인 의원과 보좌진. 이들의 친근함은 꽤나 오래된 인연에서 나온다. 용해인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 오랜 시간 사회에 대한 고민을 나눴던 동료들은 기본소득당 창당에 이어 국회까지 함께했다. 6년, 7년 전부터 그 어떤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일상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던 친구들이었고, 저희 이렇게 토론하거나 할 때 의견이 안 맞으면 정말 끝까지 얘기하거든요. 새벽 4시, 5시까지 얘기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아요. 이른 아침 또다시 새벽길을 나서는 용해인 의원. 이날의 목적지는 국회가 아닌 안산이었다. 오늘은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취업특강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러 안산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청하신 선생님이 저 학교 다닐 때 학생부 선생님이셨어요. 시간을 아끼느라 주로 차 안에서 화장을 하는 용해인 의원. 용해인 의원이 도착한 곳은 안산의 한 고등학교. 용해인 의원의 모교다. 모교 후배들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특강을 하기 위해 10여 년 만에 학교를 찾았다. 실내화를 신고 종종 걸음으로 다니던 복도를 지나 들어간 교장실. 부장 선생님이시군요.
오랜만에 졸업앨범 속 모습을 보며 용혜인 의원은 고등학생이었던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네, 승민이.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명찰을 찾으러 갔는데 이렇게 그 머리가 되게 길었었는데 단발로 자르고 오니까 반항하는 거냐고. 지금 정치인을 이런 모습을 보이라고는 예상은 못했고 조금은 약간 그 뭐 교사나 공무원이나 이런 타입에 더 맞을 것 같은 가장 모범적이고 착실한 학생이었었어요. 여기. 교복을 입었던 그때는 생각조차 않았던 국회의원이 되어 다시 찾은 모교.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21대 국회의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요. 용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당의 정치인. 이날 용혜인 의원은 국회의 구성과 의원들이 하는 일, 국회의원이 보좌진들과 어떻게 업무를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야기하고 그 법안을 만들고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300명 국회의원을 평소 뉴스에서 보고 생각했던 국회의원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 선배이자 현직 의원의 생생한 국회 이야기에 학생들의 궁금증이 쏟아졌다. 법안을 심사합니다.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그런 질문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밥 뭐 먹어요? 밥 뭐 먹어요? 밥이요? 국내 식당에서 3,600원짜리 급식 먹어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겠다라고 어떤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번 국정감사 9월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도 관심이 많은 용혜인 의원은 후배들의 질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 답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으며 강의를 마친 용혜인 의원. 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끝나고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생각난다, 나중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의원실 이메일로 메일 주시거나 인스타 DM 주세요. 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담을 순 없지만 용혜인 의원은 최선을 다해 국회 이야기를 전했다. 50대 이상의 중년 아저씨들만 정치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젊은 언니 누나도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구나. 그리고 저 언니 누나는 특권 있고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배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용혜인 의원은 부지런히 국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회 다양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처리되는 국회는 이날도 바쁘게 돌아갔다. 집값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 문제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은 이미 수차례 정부 대책이 마련됐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을 때 용혜인 의원이 본회의 단상에 올랐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하고요.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만한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임차인인 저는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을 심사할 때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찬성 발언을 한 용혜인 의원. 임차인으로 겪는 현실 문제를 토로한 용혜인 의원의 발언은 동료 의원의 격려를 받기도 했다. 제가 그 발언을 하기까지 진짜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세 1억, 2억 모으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이 서민들,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이 법안이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국회에서 이야기해야겠다. 주변의 사회적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가
그 땅값을 결정하는 요인이고 이 사회적 인프라는 정부와 사회의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니만큼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분을 다시 사회의 몫으로 환원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동시에 이 부동산 기대 수익을 낮춰야 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용해인 의원은 요즘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 중이다. 그리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은 또 처음인데요. 국회 와서 새로 해보는 것 투성이지만 이렇게 차들이 많이 와 있어요. 날씨가 덥습니다. 소형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국회 활동을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 바로 인터넷 방송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개인 방송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자신의 활동과 기본소득당의 정책을 알리는 용해인 의원. 기자분들도 엄청 많이 와 계십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사실은 소수정당은 더 스피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더라고요. 기자회견 한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 오로지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어떤 작은 정당이 기본소득당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비대면 비접촉이 상식인 시대에 좀 새롭게 저희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들을 자꾸 만들어야 하는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용해인 의원의 하루는 잠시 쉴 틈도 없이 바쁜 일정의 연속이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며칠 전 그 중에서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일과는 늘 소속 당의 상무위원회로 시작한다. 확인하고 실질적인 힘과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당의 조직 보고와 회계 보고, 일정 보고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 현안 점검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전국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련 안건들을 좀 심의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용해인 의원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기본소득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용해인 의원은 지금 그 초석을 열심히 다지는 중이다.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이 기본소득의 도입 방안과 도입 시기와 재원 마련 방법과 도입한다면 얼마 정도부터 시작할지 등등에 대해서 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결과를 가지고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합의가 진전이 된다면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용해인 의원. 아직은 먼 길이지만 그 목표를 위해 꾸준히 걸음을 걷는 용해인 의원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사실 지금은 이제 90년대생 청년 국회의원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좀 그렇게 많이 불러주시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데요. 4년 뒤에는 젊은 청년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용해인 하면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는 4년을 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역시 네, 기본소득입니다. 대책으로서의 좀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다행스럽게도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21대 국회가 인권과